앵그리버드나 틱톡도 할 수 있고 카메라로 셀카를 찍거나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자동차. 이 정말 기능들만 놓고 보면 스마트폰 OS가 그대로 자동차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11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예요. 저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E클래스 시승기에 이어서 이 출장 이후에 직접 경험해보고 온 E클래스의 디지털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이 디지털화 전략에 맞춘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벤츠가 어떤 차량들을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차량들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겠구나 하는 이 흐름은 읽을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인포테인먼트였습니다. 운전석, 중앙, 조수석 등 이 세 개의 스크린을 하나로 합쳐놓은 슈퍼 스크린이 그 주인공인데요. 앞서 EQE라든지 EQS라든지 이 전기차에서 적용된 하이퍼 스크린의 넥스트 레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패널로 이어져 있는 하이퍼 스크린과는 다르게 슈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운전석 디스플레이만 팝업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패널은 OLED 대신에 LCD가 적용했는데 어쨌든 발열 현상도 상당히 줄어들 거고 버닝 현상 같은 부가적인 단점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겠죠. 여기에 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2025년부터 벤츠가 본격적으로 적용할 자체 운영체제 MBOS의 선행 버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통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리눅스라든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 OS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OS를 바탕으로 아이콘 바꾸고 배치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 정도인 건데 이 벤츠는 자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서 이 OS까지, 그러니까 운영체제까지 자체적으로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벤츠에서는 이 자체 OS를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OS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사실 아이폰 OS나 안드로이드 혹은 윈도우 같은 OS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더군다나 E클래스의 고객층은 상당히 다양한데 E클래스의 전통적인 소비층인 중장년층에서는 이 키오스크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중장년층이 디지털화에서 좀 소외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 연구원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이콘을 크게 키우고 폰트 크기도 조정을 해서 좀 사용하기 쉽게 시인성을 높였다고 해요. 조작하는 동선도 최소화해서 최대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니까 한 두어 번 정도만 눌러보면 이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쉽게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당장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앱의 가지수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한데 벤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의 가지수도 더 늘려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MBUX 스크린의 성능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못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온보드 컴퓨팅 모듈을 적용해서 이 처리 속도도 전반적으로 높였다고 하고요. LTE 통신 대신에 이 5G 통신 모듈을 내장을 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다고 해요. 이 5G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은 물론이고요. 틱톡 같은 SNS도 할 수 있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서핑도 할 수 있더라고요. 대시보드 중앙 상단에는 카메라가 하나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셀카도 찍을 수 있고 줌이나 웹이나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 싶었는데 운전 중에도 줌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안전을 위해서 주행 중에는 화면이 나오진 않지만 음성은 그대로 송출된다고 해요. 운전 중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다양하게 송출되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동승석에서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개별 화면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나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동을 하면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고도 나만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마치 스마트폰 사생활 필름을 붙인 것처럼 운전석에서는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아서 이 운전자의 안전을 챙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능을 활용한 루틴도 꽤 재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 기능을 조작하는 상황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외부 기온이 12도 내외일 때 운전자가 열선 시트를 작동시키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AI가 이 기능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비슷한 기온일 때마다 열선 시트를 스스로 가동을 시켜요.
그리고 이 운전자에게 더 필요할 만한 기능들을 추천합니다. 히터 온도를 더 높일지,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을 켜줄지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운전자가 차량이 제한한 기능을 수락하고 관련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AI가 이것까지 학습을 해서 외부 기온이 12도 내외일 때 열선 시트도 켜고 히터도 켜고 조명도 따뜻하게 바꾸는 등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조절해줍니다. 자동차의 없던 기능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벤츠에는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실내 온도라든지 조명,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프로그램이 에너자이징 코치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핵심은 헬스케어였는데요. 운전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걸 넘어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까지 배려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건 멀미 예방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기능을 작동하면 시트의 쿠션감과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해주고 이 실내 공기순환도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실내 디스플레이와 조명을 활용해서 이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증상 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멀미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기능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기능을 10분 정도 구동시키면 이 메스꺼움과 두통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애플워치와의 연동 기능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이 애플워치가 기록하는 이 운전자의 심박수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 데이터를 자동차와 연동해서 이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실내 온도, 시트 포지션까지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능이 더 발전된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길 안내를 해준다거나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차를 긴급하게 세우고 구급차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기능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IT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야, 이거 안정적으로 구동되나? 발열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요. 이 벤츠 연구원분들에게 이 발열이라든지 안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 연구원분들 말로는 거의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왜 질문 안 해주나 기다렸다는 듯이 메리 퀘스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MBUX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말로는 전용 칩셋 설계 구조를 적용하고 다양한 냉각 시스템을 탑재해서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집중을 했다고 해요. 거의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벤츠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E클래스에 적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타고 A에서 B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냐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이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선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선행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거치고 있다고 해요. 이 신형 E클래스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E클래스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온 내용 중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봉준이었습니다.